현재 우리가 짠 코드는 변수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 미디어 쿼리도 들어갔고 여러가지 값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픽셀이 아니라 다른 값들을 써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결과물들은 only 최신 브라우저 기준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구형 브라우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1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는 버전이 11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아요. 과감하게 나는 익스플로러라는 존재 자체를 버리겠다 라고 한다면 뭐 안 될 건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우리는 또 수정을 해줄 겁니다. 대신에 1600 기준으로 수정하실지 아니면 조금 더 낮춰서 1280 기준으로 수정하실지 여러분 자유지만, 저는 최소 개인적으로는 1024 1024 기준으로 모니터 나왔을 때는 문제없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생각은 해요. 하지만 여기 디자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1280 기준으로, 그리고 요즘에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얘로 갖다가 쓰겠습니다. 공통 영역으로 복사해서, 자, 맨 처음에 있던 공통 영역의 파일을 열어 주겠습니다. 해당 데이터 쪽으로 가서 열어주시고요. 아까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주시고요. 이때 미디어 스크린 자체는 있으면 안되겠죠. 오히려 있으면 안되니까 맨 위와 맨 아래는 지워주시고요. 자, 지우셨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변수 처리된 아이들을 모두 일일이 값을 대응해서 넣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알림 처리된 아이는 픽셀로 그냥 바꿔서 저는 속 편하게 해당하는 이 변수의 값을 찾아서 집어넣을 거고요. 이렇게 집어넣고 변수는 치우시면 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이 변수명 자체가 다른 데서 이미 썼기 때문에 난 이거 지우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갖고 계셔도 사실 문제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부분도 마찬가지 각각의 컬러가 쭉 있을 내용이 있을 테니까 해당하는 변수를 열어서 일일이 이 부분은 다 써주셔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어쨌든 뭐 할 일이니까 해야죠. 그레이 1은 샵 ccc, 그레이 5번은 샵 555, 위에는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모두 다 써주시면 됩니다. 시컬 열심히 썼는데 이렇게 바꾸고 있으면요, 저는 왜 이 짓을 해야 되지? 소위 말해서 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러면서 빨리 뭐가 망해라 이러면서 하죠.
자, 모든 아이들을 변수 없이 그냥 픽셀 단위로 다 쓰신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시면 이제 익스플로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하이 버전에서도 문제 없는가 하고 점검을 해보시면 적어도 9, 9 버전에서까지만이라도 돌아가면 됩니다. 8 버전도 뭐 할 수 있고 7 버전도 할 수 있기는 한데 제가 이 둘까지는 고려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8 버전까지부터는요, 이 이하는 이미지 있죠. png 파일을 못 불러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을 못 불러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jpg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gif로 만들어야 돼요. 일이 이제 점점 커지죠. 일이 점점 계속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회사 공기업이 거의 정말 한두 군데 빼고는 9부터는 쓸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고민하지 마시고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 보고 계신 내용들을 놓고 보자면 여러분들은 눈치채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같은 값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변수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죠? 그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허용을 해놨지만 저라면은 작은 포터블에서부터 PC 풀까지 들어갔을 때 공통으로 값들이 사실 계속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애초에 픽셀 단위 쓰는 건 쓰지만 알림 들어갈 거는 알림으로 바꿔주고, 마찬가지 픽셀 들어갈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알림 바꿔줄 건 바꿔주고, 변수 들어가지 않은 컬러를 썼지만 사실은 내가 써야 되는 컬러가 변수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면 해당한 이 컬러에 맞는 변수는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대로 번거롭지만 적용을 모두 해주시면, 그리고 또 하나 높이값 마찬가지로 이 아까 어디 갔죠? 100픽셀 써놓았던 이 패딩 마찬가지 변수를 그대로 적용을 해 놓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사실상은 뭘 하시면 되느냐? 자, 얘만 할게요. 자, 요 헤이트 자체를, 자,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면 이 내용이, 자, 왼쪽에 놓고 다른 거 안 건드리고 이것만 할게요. 자, 보시면 스마트폰 세로형 놓고 봤을 때 겹치는 것만 지워보세요. 이 중에 지울 거는 이만큼 지울 수 있죠. 사진. 자, 보세요. 이 중에 제가 공룡으로 만들어 놓은 아이예요. 일부러 픽셀, 알리엠 다 썼습니다. 픽셀, 알리엠, 심지어 변수까지 쓴 아이들은 변수까지 다 써놨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의 내용에서 width 있습니다. 필요 없죠. 높이 있습니다. 또 최소한의 높이값 있습니다. 또 마진오토 있습니다. 패딩 변수로 되어 있네요. 변수로 이미 있잖아요. 해놨잖아요. 배경 색깔 변수로 넣어놨잖아요. 이 중에 남아있을 아이들이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왜 안 지워요? 내가 써야 되는 값과 실제 값은 다르니까. 이건 사실 임시로 만들어 놓은 수치라는 거죠, 사실은. 왜? 각 디바이스별로 크기 값이 다를 테니까. 그렇잖아요? 크기 값이 다를 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 그러니 임시로, 이게 아예 없어져 버리면 여기 있는 변수명을 쓸 수가 없잖아요. 적용을 아예 할 수가 없으니 임시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서 이 변수 값이 그대로 반응하게 해라.
처리해 놓은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수치를 바꿔주면 거기에 맞춰서 결과물들이 튀어나오게 계산을 하겠죠. 자, 그럼 정말로 반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좀 더 수정해야 되는가 보면 4알림은 64 픽셀이 맞잖아요. 제가 이거를 2로 바꿔서 보면 그만큼 줄어서 32 픽셀이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32로 수정되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일이 모든 걸 채워가면서 다 만들었지만 내용이 추가가 되면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일부러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모바일부터 쭉 하나씩 넣은 다음에 공통 부분에 들어가는 게 뭐니까 그거를 옮겨서 담았어요. 담으면서 보시는 게 뭐냐면 구형 브라우저 기준, 좀 더 호환할 수 있는 거 기준, 그 다음에 변경되겠으면 또 쓰고,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으로 쓰는데 변수 쓴 게 있네? 그럼 변수도 하나 써놓고, 그럼 이 변수가 내가 기준치가 여기 있으니까 변경이 되는 아이를 깔아줬네? 그럼 나머지는 공통된 값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고, 동일한 방법으로 높이값 헤드박스 자체도 단순하게 써야 되는 아이들은 또 겹치는 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때 가로 100% 똑같이 쓰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높이값 픽셀로 만들어 놨지만 난 어차피 이 아이를 브라우저 스마트폰 기준에서는 변수로 활용할 거니까 오케이, 나는 그럼 얘를 변수값 넣어주면 위에 있는 이 변수에 의해서 적용되게끔 하지 않을까. 실제로 디바이스에서도 값을 넣어준 상태로 그대로 반영을 할 테니까. 컬러 마찬가지, 구형 브라우저에서는 직접 컬러를 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미리 써놓는다면 차후에 굳이 내가 사실 이걸 안 써도 이미 같은 값이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이 데이터는 애초에 쓸 게 없더라. 그럼 비워놓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에러예요. 주석 걸어서 놔두시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뷰박스 갑니다. 뷰박스에서도 가로, 세로가 있는데 세로 값 자체가 픽셀이었는데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는 나는 알림으로 바꿔놓을 거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거 변수로 만들어 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갖다 써놓고, 겹치는 부분을 지울까 했을 때 해당하는 부분에 높이 값은 바꿔져 있으니까 그대로 가고, 나머지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사실상 쓰는 코드는 높이 값 말고는 하나도 없는 셈이 되죠. 물론 나중에 또 데이터 바뀌면 수정하셔야겠지만. 디스커버 마찬가지로 높이값 EI야 어차피 공통 부분에서 알림 또 시켜놓고, 백그라운드 컬러 변수야 수정하고, 겹치는 부분에 데이터는 지워도 상관없고. 가이드 박스 동일하게 변수 쓴 거는 적용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워주고. 자, 가이드 박스 마찬가지로 알림 쓰시고요. 이벤트 박스 높이값 마찬가지로 또 적용을 해서 쓰시고, 해당하는 이 부분도 동일하게 찾아서 써주시고, 갤러리 박스 마찬가지로 알림으로 찾아서 쓰고, 그 다음에 컬러도 찾아서 쓰고, 그럼 겹치는 거 쓸 필요가 없고, 쉐프 박스 마찬가지로 알림 쓰고,
또 겹치는 부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로케이션 마찬가지로 붙여주고, 겹치는 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마지막, 자, 요게 풋박스겠죠? 자, 풋박스 같은 경우도 알리엔 바꿔주고, 변수 쓴 거 있으면 변수 처리하시고, 나머지 지워주시면 끝납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오른쪽 스마트폰에 들어간 아이들은 모두 다 알림 지원하는데 이거 다 알림 바꾸면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모두 다 알림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자, 가끔 어떤 분 질문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공통범위는 구형 브라우저 기준인데 그냥 픽셀 쓰고 어차피 오른쪽에 들어가는 이쪽에다가 알림이랑 다 쓸 건데 굳이 픽셀과 알림을 다 쓸 필요가 있나요? 번거로운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픽셀만 쓰시고 어차피 알림은 어디서 쓰니까 PC 들어갈 때 쓸 거니까 그냥 픽셀만 쓰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겠죠? 자, 번거롭더라도 이제 나머지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스마트폰의 가로형도 찾아서 스마트폰의 가로형의 코드도 직접 찾아서 써줄 겁니다. 변수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각 범위로 인정해야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벗어나면 사라지게끔 써놨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겹치니까 지우고,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높이값, 얘는 사실상 건드릴 게 없으니까 그대로 주석,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쓰겠죠? 헤드박스는. 그 다음 뷰박스 영역 지우고, 디스커버 박스 영역 지우고, 가이드 박스 영역 지우고, 한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CSS도 그냥 한 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나머지도,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걸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또 써야 돼요. 써야 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자, 이렇게 만들게 되고, 이 아이들 모두 사실은 알림으로 바꿔도 문제되지 않으니까 알림으로 전부 다 치환시키시고, 똑같이, 자, 스마트폰이 아니라 누구도 가서 타블렛으로 가서, 다르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얘도 열심히 변수로 만든 아이만 빼고, 값, 헤드박스 똑같이 쓸 게 없으니 지우고, 주석, 뷰박스 높이값 빼고는 지우고, 나머지 마찬가지로 높이값 빼고 모두 정리를 합니다.
해서 REM으로 바꿔주고요. 자, PC도 같이 할게요. 랩탑도 하고요. 자, 이제는 후다닥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제가 뭐 말하고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높이값 빼고 다 지우고 높이값을 REM으로 처리하고 그것만 지금 노가다 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이자 PC에서는 갤러리가 여기 조금 더 다르긴 하군요. 뭐 이런 거는 조금 수정은 하겠죠. 와, 갤러리 포지션 지우면 안 되는 거였군요. 생각해보니까. 네. 포지션 렐러티브 있어야 되고, Z 인덱스 100 있어야 되고, 네. 셰프박스가 이것도 마진탑이 있었죠? 마진탑이 마이너스 60인가? 네. 자, 얘기 잘하셔서 이렇게 이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지우다 보니까 그냥 막 지웠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따로 있는 아이들은 지우시면 안 돼요. 네. 아주 매섭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래대로라면 반응형 들어간 부분에서도 픽셀과 REM을 모두 써야 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그래야 익스플로러 고형 버전 같은 경우에도 REM을 지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제대로 먹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제가 생략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이제 내용들을 채워 넣을 건데요. 요 두 개만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요게 로고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지 하고 쭉 옆에 가보시면 이렇게 메뉴 버튼 닫기고 상세한 무엇이 내비게이션과 SNS 계정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자,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맨 끝에 거 끝에 오른쪽 끝에 들어가는 아이가 사실은 단순하게 내비게이션 파트의 메뉴 버튼이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 HTML 상으로 놓고 보면 헤드박스에 네비 박스 안에
우리는 사실은 이 안에 버튼이 들어간 영역과 내비게이션과 SNS 소셜 네트워크 파트가 나눈다는 걸 인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 틀만 먼저 짜놓고 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하면서 나중에 잊어버릴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써주는 거죠. 또 써야지. 클래스 내비 메뉴 버튼, 메뉴랑 이름 쓰기 싫으면 내비 버튼 쓰시던지. 자, 해서 저는 열 거니까 그냥 오픈 버튼이라고 쓸게요. 자, 열기 버튼 해가지고 버튼의 타입 버튼으로 해서 원래는 글자를 숨겨서 처리할 거니까 자, 블라인드에 내용을 써줍니다. 메뉴 오타 났나요? 네, TYPE.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내용이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가 하나 필요할 테니까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를 써주는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틀을 짜놓고 해줘야죠. 틀을 짜놓고. 그래서 내비 에이리어 아니면 래퍼라고 하나 만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에이리어 하나 만들고 그 안에 클래스 글로벌 내비게이션 영역 하나와 추가적으로 아까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넷이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이 두 개 파트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열었으면 바로 닫는 자리 먼저 포커스가 가게끔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 클래스 내비 클로즈 btn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영역을. 아니요,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넣고 싶어요 하신다면 물론 마지막으로 옮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저는 앞부분에 넣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상세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전체 메뉴, 여기는 소셜, 우리식으로 그냥 SNS. 자, 그리고 얘는 일단 그냥 글자를 쓰고 나중에 바꿀게요. 닫기 버튼. 자, 이 들어가겠죠. 자, 모바일 기준으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옆으로 넘어갔을 때 보시면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무엇? 내비게이션이 범주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내비게이션 범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했었죠? 클래스 컨테이너 같은 이름 하나 써서 이 아이를 통해서 최대 범주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했더라. 해본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부러 미리 한 번 더 감싸는 영역을 바로 썼습니다. 자, 양이 많아서 이 부분은 잠깐 정지를 시켜놨고요. 가장 크게 늘어난 아이가 늘어나다가 제한이 있어서 컨테이너를 하나 더 감싸주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들어갈 아이를 영역을 모바일 기준으로 일단은 세팅